2018년 봄 경기도 포천시에 사시는 박순희 어머님에게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그게 베트남 여자분이에요. 박순희 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베트남, 그럼 한국말 할 줄 아나? 아직 서툴러요. 어머님은 걱정이 앞섰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지낼까?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니 어쩔 수 없었죠. 린을 처음 본 어머님의 심정은 복잡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린이 어색한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그래, 잘 왔다. 어머님도 어색하게 대답했죠. 린은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첫 번째는 역시 언어 문제였어요. 리나, 이거 좀 가져다 줘. 네? 뭐요? 아, 답답해. 어머님이 가리키는 걸 보고서야 린이 이해했어요. 요리도 문제였어요. 우리 민수는 매운 거 못 먹는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린이 만든 음식은 베트남 향신료가 들어가서 민수도 어머님도 먹기 어려웠어요. 이게 뭔 맛이냐? 어머님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린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한국말 공부하고 요리도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뭔가 아쉬웠어요. 우리 방식이랑 다르네. 린이 청소하는 방식, 빨래하는 방식, 음식 만드는 방식. 모든 게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민수야, 너 아내한테 제대로 가르쳐라. 엄마, 린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제대로 해야지. 린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더 노력했어요. 한국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한국어 학원도 다녔어요. 어머님,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어디 보자. 맛을 본 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그래, 많이 늘었네. 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 갖기를 미루더라. 어머님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신경이 쓰였어요. 준이야, 너네 며느리는 아직 소식 없어? 글쎄, 아직. 외국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던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님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결혼 2년째 어머님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리나, 병원은 다녀봤니? 네, 다녀왔어요. 뭐라고 하던? 괜찮다고 해요. 린의 대답은 항상 짧고 명확하지 않았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자세한 설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건지.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 빨리 병원으로. 린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췌장암 3기였어요. 췌장암은 소리 없는 암이라고 불러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어머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췌장암이라니.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고백이었어요. 엄마,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런데 증상이 애매해서 그냥 위험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민수가 린이 해준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고 했던 날들. 리나, 이 음식은 너무 기름져. 소화가 안 돼. 미안해요. 다음엔 더 담백하게 할게요. 어머님도 그때 린이를 탓했었어요. 리나, 우리 민수 위가 약한데 음식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그게
그게 린이 잘못이 아니라 민수의 췌장암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린이는 잘못이 없어요. 어머님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린이 병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색했는지,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모든 게 민수의 췌장암 때문이었던 거예요. 리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어머님은 린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린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민수 오빠 병 꼭 나아요. 그때서야 어머님은 린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민수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민수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린이 나섰어요. 제가 일할게요. 리나, 너는 한국말도 서툰데.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린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문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답답해. 손님들이 짜증을 내도 린은 끝까지 웃으며 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민수를 간병하고 어머님 식사도 챙겼어요. 어머님은 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린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수죽을 끓이고 어머님 약도 챙기고 병원에 다녀와서는 다시 일하러 갔어요. 밤늦게 돌아와서도 민수 마사지를 해주고 집안일을 정리했어요. 리나,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님.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그 말이 어머님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말도 서툰 이 어린아이가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자신이 얼마나 린을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의 췌장암은 점점 악화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췌장암의 특성상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얼마나 더? 췌장암은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린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금세 일어나서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린은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도 함께 했어요. 이제는 린을 진짜 딸처럼 생각하게 됐거든요. 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도 고마워요. 좋은 남편 낳아주셔서. 2019년 겨울 민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41세의 짧은 생이었어요.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린은 한 번도 울지 않고 모든 걸 챙겼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더 많이 울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어머님은 린에게 말했어요. 리나,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 아직 젊은데 여기서 혼자 살기 힘들 거야. 하지만 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린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사실 교회에 다녀요. 교회? 민수 오빠 병을 알게 된 날부터 하나님께 오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린이 교회를 다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도 결혼할 때부터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평생 잘 보살펴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며느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니. 어머님도 제 엄마예요. 진짜 엄마예요. 어머님은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민수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진 것도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런 어머님을 보며 린도 걱정이 됐어요. 어느 일요일 린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 교회요. 저랑 함께 가요. 교회라.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어머님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어머님은 망설였어요. 종교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린이 간절히 부탁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 처음 교회에 간 어머님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린이 찬양할 때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밝을 때가 있구나.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린 자매 어머님이시죠? 네. 힘든 시간 보내셨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 눈에 눈물이 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님은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목사님 설교도 위로가 됐고 교인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린이 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성가대 하실래요? 성가대, 나는 노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해요. 사실 린은 어머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예전에 말해줬거든요. 어머님이 젊을 때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어머님, 민수 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님 노래 정말 잘 부르신다고.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어머님 꿈이 가수였다고.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오랜 꿈을 민수가 기억하고 있었다니. 한 번만 해볼까? 성가대 연습에 참여한 어머님을 보고 지휘자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어머,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이라. 정말 은사가 있으세요. 어머님은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밝아졌어요. 린과 함께 찬양 연습을 하고 주일에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즐거웠어요. 어머님, 노래할 때 정말 예뻐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머님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어느 주일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나타났어요. 최진호 씨와 딸 수민이었어요. 수민이는 아토피가 심해서 얼굴과 팔에 빨갛게 올라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온 최진호입니다. 아내가 작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민이 아토피 때문에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어머님과 린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아이까지 아프다니. 예배 후 진호 씨가 인사를 왔어요.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아, 베트남에서 오셨군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이분은 제 어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진호 씨는 정중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수민이도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수민아, 안녕? 린이 아이에게 말을 걸자 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많이 아프겠구나.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가 자꾸 긁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날부터 린과 어머님은 진호 씨 가족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됐어요. 린은 진호 씨가 딸을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민수를 간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했거든요. 진호 씨, 수민이 도시락 제가 싸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이 도시락은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어머님도 마음이 쓰였어요. 수민이가 아토피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첨가물 없이 만든 미역국이야. 수민이한테 좋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걱정까지. 뭘, 우리 교회 식구인데. 진호 씨도 어머님과 린을 챙겨주었어요. 집수리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어머님은 진호 씨를 보면서 민수 생각이 났어요.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린도 진호 씨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봐서 서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힘들 때는 혼자 참지 마세요. 저희가 있어요. 린 씨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님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린과 진호 씨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린과 진호 씨가 더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교회에서도 자주 함께 있고 수민이도 린을 엄마처럼 따랐어요. 린 이모, 오늘도 도시락 싸주세요. 그래, 우리 수민이가 좋아하는 걸로 싸줄게. 어머님은 기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린이가 진호 씨와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왜 교회 안 가세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다. 괜찮아. 린은 어머님이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안 보이시네요. 진호 씨도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집에서만 지내시면서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린의 마음도 아팠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님은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니 린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머님과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다시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면 뭐든 할 거예요.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제 진짜 엄마니까요. 어머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린이 자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어머님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린이 진호 씨와 행복해지는 게 좋은 일인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린을 불렀어요. 린아, 잠깐 이야기하자. 네, 어머님. 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있잖아. 내가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어머님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린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진호 씨가. 좋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더 소중해요. 린아, 어머님 없으면 저는 한국에서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제 가족이에요. 그런데 너도 행복해야지. 혼자 살면 안 되잖아.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어머님은 린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린이 정말 착한 우리 딸. 그때 어머님이 결심했어요. 린아, 진호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어머님? 너희들 잘 어울려. 내가 보기에도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마. 진호 씨도 좋은 사람이고 수민이도 예쁘고. 어머님이 함께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진호 씨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진호 씨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이니? 네. 어머님이 계시면 정말 든든할 거라고. 어머님의 마음에 따뜻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진호 씨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까? 일요일 아침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리나, 나는 오늘 집에 있을 테니까 교회 다녀와. 어머님, 왜요? 무릎이 살짝 아프네. 그럼 저도 집에 있을게요. 아니다. 너는 가야지. 성가대 연습도 있고. 어머님은 린을 혼자 보내고 몰래 뒤따라가서 교회 밖에서 지켜봤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온 린과 진호 씨, 수민이를 보니까
정말 가족 같아 보였어요. 린 이모,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수민이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할까? 아빠도 같이 먹어요. 진호 씨가 린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린도 수민이를 친딸처럼 돌보고 있었고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끼어들면 방해만 될 거야. 어머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어머님은 짐을 쌌어요. 리나, 나 사촌 이모네서 며칠 지내다 올게. 어머니, 왜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바람도 쐴 겸 다녀올게. 걱정 말고 있어. 연락 자주 해주셔야 해요, 어머니. 꼭이요. 한편 어머니는 사촌 이모를 찾아갔다. 언니, 갑자기 연락하고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뭔 일이야? 여기서 작은 일이라도 하며 며칠 지낼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언니, 부탁이에요. 그리고 리니가 찾으면 절대 여기 있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는데? 제발요. 리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사촌 이모는 어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은 연락을 잘 해주었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도 않으시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리는 직접 이모 집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사촌 이모는 당황했어요. 어머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이모 집에 머물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아, 그게... 이모, 어머님 정말 안 계세요? 린의 간절한 표정을 본 사촌 이모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리나, 사실은 너희 어머님 여기 계시긴 해. 근데 너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근처에서 작은 일 하고 계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디요? 어떤 일이요? 리나, 너희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겠니? 사촌 이모는 어머님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방해 안 되려고 그러시는 거야. 진호 씨랑 잘 지내라고. 리는 사촌 이모와 함께 어머님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리나, 너무 놀라지 마라. 어머님이 정말 거기 계세요? 응, 청소일 하고 계셔. 왜 그런 일을?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지내라고 그러시는 거야. 린의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을 발견했어요. 저 뒷모습이. 어머님. 멀리서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어머님이 보였어요. 어머님? 린이 다가가자 어머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리나, 너 왜 여기에? 어머님, 왜 이래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어머님, 왜 거짓말하셨어요? 리나, 미안하다.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하세요? 너희들한테 짐만 될까봐. 집에 가요. 같이 살아요. 안 돼. 너희들 방해만 될 뿐이야. 어머님, 저 정말 괜찮다고요. 리나, 너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해. 엄마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없이 무슨 새 출발이에요. 그때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진호 씨? 어머님 찾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위치 좀 알려줘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호와 수민이가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어머님, 할머니, 너희들은 왜? 어머님,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돼요. 세 사람 모두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희들 이러지 마라. 어머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진호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안 돼. 나는. 진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진호는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에 있던 팔찌를 꺼내어 어머니 팔목에 채워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진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은 팔찌를 끼고 내 사람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어머님은 진호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린이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 이제 진짜 엄마라고 부를래요, 엄마. 엄마, 다시는 혼자 아픔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알겠다, 리나.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내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고마워, 수민아. 어머님,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나도 도와야지. 어머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어요. 이렇게 내 사람이 함께하는 아침 준비는 처음이었지만 마치 평생 함께해온 가족 같았어요. 2020년 봄 조용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작은 예식으로 했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 어머님이 린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진호 씨도 어머님께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호, 린이 잘 부탁한다. 수민이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할머니, 엄마, 아빠, 수민이. 모두가 웃으며 안아줬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은 수민이를 손녀처럼 돌봐주시고 린은 수민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어요. 진호 씨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리는 게 당연하죠. 어머님은 정말 아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수민이의 아토피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자연 음식과 깨끗한 공기 덕분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안 가려워요. 그래? 우리 수민이 많이 좋아졌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 함께 교회에 갔어요. 성가대에서 어머님과 린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진호 씨도 흐뭇했어요. 1년 후 린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니? 정말? 어머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린이가. 진호 씨도 정말 기뻤어요. 수민이 동생이 생기는 거야. 와, 동생이요? 정말이에요? 수민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님은 린을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린아,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어. 엄마, 너무 많이 해주세요. 뭐가 많아?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나와야지. 진호 씨도 린을 정말 소중히 대했어요. 무거운 것도 안 들게 하고 병원도 꼬박꼬박 같이 다녔어요. 2021년 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머니, 동생이에요. 수민이가 신생아실 앞에서 소리쳤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감동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너희들이 정해라. 엄마가 지어주세요. 그럼 성민이 어떨까? 성민이요? 성실한 성, 백성민.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이야. 좋아요. 성민이. 린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성민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어요. 수민이는 동생을 정말 잘 돌봐줬어요. 성민아, 누나가 책 읽어줄게. 수민이가 누나 역할을 잘하네. 어머님은 손주를 돌보면서 완전히 젊어지신 것 같았어요. 성민아, 할머니가 노래 불러줄까?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린은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 어느 날 어머님이 린에게 말씀하셨어요. 린아, 정말 고마워.
엄마, 뭐가요? 나한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줘서. 엄마가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솔직히 말하면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내가 참 좁은 마음이었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큰 복이었어. 저도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리네 가족은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유명했어요. 다문화 가정의 모범 사례로 불렸거든요. 린 씨네 가족 정말 보기 좋아.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저렇게 사이좋을 수가 있나? 진호 씨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멘토링이요? 네, 한국에 새로 오신 베트남 며느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리는 망설였어요. 자신도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리나, 해봐라.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리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한국에 온 베트남 며느리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언니,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돼요. 한국 음식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천천히 하나씩.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님도 함께 참여하셨어요. 우리 리니가 처음 왔을 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요. 때로는 가족이 되는 건 혈연이 아닌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은 더욱 특별하고 소중해요. 지금 2025년, 리네 가족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민이는 중학생이 됐고 성민이는 4살이 됐어요. 어머님은 6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기차세요. 할머니, 오늘 교회에서 또 칭찬받으셨어요. 뭘 칭찬받았다고?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할머니 목소리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성가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솔로로도 가끔 찬양을 부르세요. 진호 씨와 린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부부예요. 여보, 오늘 성민이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성민이가? 네, 착한 어린이상이래요. 할머니가 잘 키워주신 덕분이네요. 린은 이제 한국어도 정말 자연스럽게 해요. 포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다문화 가정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님은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 저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요. 우와, 우리 수민이 대단하네. 성민이도 글자 쓸 줄 알아요. 할머니 이름도 써요. 정말, 어디 한번 보자. 가족들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 함께 교회에 가요. 이제는 성민이도 함께 찬양해요. 어머님은 자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많이 주셨어. 리니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큰 복이었어. 처음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다 똑같더라고. 린도 대답해요. 엄마, 저도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제는 한국이 진짜 제 고향이에요. 여러분, 오늘 린과 어머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두 사람. 하지만 시연을 함께 겪으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큰 가족으로 확장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다른 문화권에서 온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도 백세동산에서 만나요.